자, 반갑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 풍행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매일같이 마감 시황을 하면서 전강 후약장, 아침에 올라가고 오후에 빠지는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많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풍향계 그리고 어플 주식 용어 사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저희 수익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요일날 GI텍 수익 실현했고, 목요일날 CKH, 그리고 금요일날 G2파워까지, 화요일날 우리 한국정보통신을 제외하고서는 다 좋은 수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수익을 내는 비결에 대해서 이미 한 달 전에, 그리고 저희 정혜원 방송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따로 이제 기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약세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이 이제 좋아지는 거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우량주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돈이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점점 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는 정말 내년 이후까지 보는 장투라면은 대형주도 좋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상한가 종목들을 보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요 분위기는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제가 우리 주식 용어 사전 어플 통해서 아침 개장 직전에 8시 50분 이후에 또 종목 올라갈 거니까 확인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수익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G2파워 아침에 들여가지고 3%만 하기로 했었는데 좀 더 올랐죠. 그래서 여기 7% 수익 내신 분도 계시고 8% 내신 분도 계시고 5%도 하셨고 오늘 그 하락장에 나름 그래도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최근에 승률 좋게 나오니까요. 자, GI텍의 경우는 어제 이미 우리가 상한가 분석을 하면서 다 예고를 드렸어요. 사실 제가 좋아 보인다. GI텍이 아니라 G2파워입니다. 이미 보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상한가 종목들이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지INC는 상승 출발해가지고 장중 상한가 터치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3,000원의 매물을 넘지는 못했죠. 요즘에는 이제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선이 쉽게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스킨앤스킨도 오늘 18% 출발해서 25%까지 갔는데 이 빨간 선 넘지 못했어요. 여기는 저항선이죠. G2파워는 그거에 비해서 이렇다 할 저항선이 없어요. 왜냐면 상장한 지 오래 안 된 기업이라서 차트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택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 하면은 10,000원 정도가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저항선이 없는 G2파워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동인베스트는 얘는 저항선을 다 뚫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오늘 12%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타코. 이 녀석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바닥에서 조용하다가 올라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 매물대를 하나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 시간이 제법 걸리기 때문에 오늘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주의 종목이었다는 것도 제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한가는 보니까 삼육물산이 오늘 딱 매물대 하나 걸쳐놓은 상태로 하고 있고, 이런 거는 하락 출발하면 건드리면 안 되고 상승 출발했을 때만 보셔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날. 그리고 샤페로는 신규 상장주. 지금 이미 공모가는 5,000원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공모가를 대비한 전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요거는 조금 저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이 신고가면 상관없는데 우리 상장 첫날에 11,6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10,000원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물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샤페로는 일단 월요일 상황을 좀 봐야지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경동인베스트 요거 이제 2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을 제대로 끌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요것도 사볼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마 형성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타로는 해볼 만한데 지금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돼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 요런 신호가 붙으면 또 가다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종목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죠. 지금 종목들이 요즘 상한가 종목들이 너무 이렇게 날티나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종목다운 종목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딱히 마음에 드는 종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에 시가에 들어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을 때 바로 3%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면은 제가 또 어플에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잔고가 어제 대비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수치이고 이거는 그제 수치입니다. 수요일 날에 16전 11조 원이었던 신용잔고가 16전 23조 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늘고 있다는 거는 현재를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지금 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현금만 쓸 분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신용을 무리하게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땡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킵니다. 더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 시장은 크게 보면은 우리 코스피 220선을 전후해서 횡보를 하겠지만 과정은 좀 험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어떤 테마주가 나오더라도 대부분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서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올랐던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 SDI. SDI는 물론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였고요. 카카오, 셀트리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무 이슈도 없었죠. 자, 근데 보면은 이 종목들이 뭐냐면 업종 대표주예요. 어떤 배터리를 대표하는 기업, 바이오 대표하는 기업, IT 대표 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대표주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는 0.2%가 빠졌는데 코스피 200 종목, 우리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을 모아놓은 지수로 보니까 0.01%밖에 안 빠졌어요. 오늘은 대형주 쪽이 방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증한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가 뭘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증시를 안정시키려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아무거나 사진 않아요. 증시를 안정시키려면 일단 지수가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살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같은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떤 장이었냐면 대형주 쪽으로 돈이 다 몰려버리니까 중소형주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8에 빠졌습니다. 근데 시총 상위주 지표인 코스피 200 지수는 0.01밖에 안 내려갔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증한펀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막 개별주들이 다 올라가진 않고 일단 지수 먼저 방어를 시키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좋아지니까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어떤 코스닥 중소형주도 같이 가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한펀드가 들어오는 거를 예전에 이제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랑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매치를 해보면은 예전에 항상 그런 식으로 지수를 방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별주 갖고 있는 분들은 지수는 방어되는데 종목이 빠지니까 막 멘탈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근데 원래 중소형주는 좀 늦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증한펀드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뭐 조만간 올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기관이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증한펀드를 가동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 시기는 아니고요. 조만간 이 사건이 터질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우리 PF 사태, 요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것도 이슈가 상당히 많고 당장 다음 주에 미국 금리 인상입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정정할게요. 11월 초죠. 다다음 주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미국 중간선거예요. 엄청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기관이라면 그 이벤트 보고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한 2, 3주 정도는 중소형주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날티나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 PF 사태를 좀 본다고 하면 이게 참 예전에 리먼 사태를 또 떠올리게 합니다. 항상 어떤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거는 부동산 이슈. 어느 한 곳에서 일이 터지니까 또 금융기관이 터지고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부동산의 어떤 채권을 들고 있는 증권사들, 특히 대형사가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증권사뿐 아니라 뭐 금융기관, 저축은행 같은 어떤 중소형, 항상 작은 데가 문제예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여러 번 사건을 겪어봤기 때문에 뭐 대비는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 악몽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 연준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이 과열된 자산들이 냉각이 돼서 물가를 잡기를 바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떨어진 게 부동산이거든요. 증시는 이미 조정이 다 됐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코인도 비트코인 뭐 1억 원 간다 얘기 나왔었던 게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얼마죠? 가격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증시랑 코인은 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조정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막 조정기로 들어가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PF 사태가 만약에 좀 확대가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냉각 그리고 부동산 과열이 좀 사그라지는, 물론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 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랑 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미 연준이랑 우리 또 큰 자금들,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이거니까, 원하는 바는 항상 그래도 그대로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까지 조정을 좀 더 주면은 이제 3대 작년의 과열 자산들이 다 가라앉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보다 이제 미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정이 끝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 하나, 부동산 조정.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배터리, 이번에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고 원인들이 막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쉬쉬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냥 뭐 관리 부주의로 불났다 끝했을 수도 있는데 대국민적인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충격이 엄청나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고 대책도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나온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랑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쪽에다가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고 정책을 이제 추진하겠다. 요 얘기가 오늘 바로 나왔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빠른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배터리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 SK 거죠. SK CNC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이제 리튬 이온 전지예요. 리튬 배터리인데 이게 리튬 이온 전지가 이미 스마트폰에도 쓰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나무나 이렇게 종이에 불 붙어서 이렇게 소화기로 이렇게 식으면 꺼지는 수준이 아니라 배터리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발화성 물질을 머금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거 진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특히 일반적으로 이제 휘발유차에 불이 나면은 소화기로 끄면은 꺼지거든요. 물론 연료가 다 소진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불 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완전히 통째로 그냥 적당히가 없죠. 다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특히 거기 들어가는 전액이라는 저 성분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고체라는 거는 뭐냐면 안에 이제 액화 성분이 고체로 된 거여가지고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술이 아직 발전을 못 해가지고 2030년이나 돼야 상용화가 될 것이고요. 물론 지금 전 세계가 다 뛰어들어 있어요. 뛰어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선두권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30년을 예상한다고 하니 실제로는 좀 그죠?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대중화가 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좀 봐야 돼요. 중간 단계. 전고체가 갑자기 내년에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는 해요. 오늘은 이제 바로 움직였던 게 뭐 동화기업이나 신흥 SEC 같은 종목들이 좀 오르긴 했었어요. 신흥 SEC랑 수가 엄청 좋았죠? 동화기업. 이게 다 그 전고체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랐는데 뭐 주가도 바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좀 미래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뭐 미지의 영역이었다면 내년부터는 그래도 성과물들이 하나씩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전망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고체는 아마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주 엄청 많으니까 지금부터 좀 정리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제 LFP 배터리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요게 저는 전고체로 가기 전 단계에 좀 화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LFP를 이제 한글로 쓰면 리튬 인산철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안 그래도 이 리튬 인산철이란 얘기가 뉴스에 매일같이 나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에서 우리 배터리 3사가 사용하는 게 이제 NCM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3원계 배터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한국이 주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여기 이제 NCM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니켈이랑 코발트랑 또 망간 이런 희토류들이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여서 단가가 비쌉니다.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또 이게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소수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광물이기 때문에 이거 뭐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간에 C자가 이제 코발트인데 이 코발트가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서 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콩고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콩고 출신 연예인 있고 하잖아요. 이게 피해서 온 거예요.
그 콩고란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어떤 뭐 정상적인 딜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콩고에 있는 광산들이 중국이 이제 1대1로 정책이라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 이제 지원도 해주고 하면서 그런 자원들이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중국이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점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해가지고 자원을 수급하는 게 힘든 거죠. 특히 요즘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또 안 좋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가 안 그래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도화선이 된 게 뭐냐면 화재입니다. 화재예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 NCM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더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느냐. 거리를 따지면은 NCM 쪽이 더 성능이 좋아요. 그렇지만 기술력이라는 거는 언제나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가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는 NCM만큼 성능을 따라잡지는 못했지만 이제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제 하고 문제가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이게 많이 없으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충전했을 때 많이 못 가도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이제 화재의 안정성이 있고, 물론 무게는 더 무겁다고 해요.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 화재 안정성이 있고 단가가 싸고. 그래서 테슬라도 이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대기업도 LFP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간에 부랴부랴 이제 LFP로 선회를 한 이제 케이스죠. 우리나라도 하겠다. NCM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LFP도 하겠다라고 이제 올해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사실 뭐 한번 파동은 끝났고요. 배터리 시세가 작년에 한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올해 이 LFP 배터리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해요. 저도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특허가 유럽 쪽에 대부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허가 이제 올해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는 LFP 배터리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화가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대중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뭐 엄청 많이 있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추천을 했었던 그 이제 아모그린텍 이 종목을 일단은 보고 있고 예전에 LFP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올랐던 종목이어서 그리고 예전에 방송 추천했을 때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 더 저는 더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데 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일단 요 카카오 사태로 인한 뭐 일부 이슈들 배터리도 있고 네트워크 쪽도 있죠. 클라우드 요 이슈는 저는 좀 크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테마들은 너무 단발성 테마여가지고 참 무슨 얘기하면 다음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꼬꾸라지는 게 더 많아요. 심지어 어제 금리 인상 얘기했는데 오늘 금리 권리 다 박살났죠. 원래 증시 하락하면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만큼 요즘 테마가 너무 단발성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갈 만한 테마를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 네트워크, 클라우드 같은 요 카카오 이슈 종목들이 그나마 재료가 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뭐 상한가 종목은 그래도 매일 봐야 됩니다. 상한가는 그래도 그날 가장 셌던 거니까 상한가 매일 체크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이 시기를 넘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좀 좋은 얘기 드리고 싶지만 뭐 저의 분석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잘 이겨내 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우리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힘을 내서 좋은 종목 추천드리고 이제 할 거니까 그리고 어플도 꼭 받아주시면은 여기 제가 추천주 아침에 나가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마칠 때 여기 이제 마감 시황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오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딱 뭐 2, 3분이면 하루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도움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플 주식 용어 사전 통해서 제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이 하락장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